평범한 회사원이 자신의 휴대폰을 분실하면서 각종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넷플릭스 스릴러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가 지난 2월 17일 공개 후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현재 일본 넷플릭스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주연 배우들을 살펴보면 나미 역의 천우희, 준영 역의 임시완, 지만 역의 김희원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19년에 개봉했던 동명 원작 스마호 오토시타 다케나논이라는 일본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일본 오리지널 편과 스토리라인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하니 꼭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댓글 반응에는 스포일러가 있으므로 시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 네티즌 반응과 추가적으로 해외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리면서 시작되는 공포 이야기. 일본판 리메이크인 줄 알고 보기 시작했는데 전혀 다른 스토리였어. 무고한 사람이 위험한 놈에게 스마트폰을 빼앗겨 인생이 망가져가는 공포감이 리얼하게 전달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무서워. 일본 원작은 보지 못했지만 스마트폰을 떨어뜨리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죽고 싶은 심정일 거야. 임시완은 심플한 미남이네요. 자신의 과업으로 인해 부모가 죽는 걸 뒤에서 바라보는 건 완전 지옥 그 자체야. 정말 재밌었어. 하지만 좀 더 다크한 전개가 좋았을 텐데 너무 아름다웠던 게 문제야. 이제 슬슬 충격적인 한 방이 올 거야 라며 보고 있었지만 의외로 다크하지 않았어. 하지만 마지막 장면의 불길하고 찜찜한 느낌은 상당히 좋았어. 임시완은 내 안에서 힐링 게 꽃미남인데 완전 배신당했어. 장그래는 어디 간 거야? 러론이나 미생 때의 포근한 임시완은 어디에도 없었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범인의 범행 동기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 가장 신경 쓰였어. 스마트폰을 떨어뜨린 것만으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생기다니. 일본 원작은 아직 못 봤지만 한국판은 임시완이 나온다고 해서 봤습니다. 임시완 씨의 연기가 너무 리얼해서 무서웠어요. 너무 재밌고 무서웠어. 임시완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사이코 느낌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어. 표정 변화 없이 담담하게 말하는 배역이 많은 이미지가 있었기도 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장면이 많지만 뭔가 문득 생각났을 때 살짝 미소를 머금는 표정과 쾌락에 사로잡힌 얼굴, 분노로 인해 부들부들 떠는 얼굴, 처음 보는 표정이 많아서 그가 얼마나 연기력이 좋은 배우인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한 작품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임팩트가 부족했던 것 같아. 여러분 스마트폰 분실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임시완은 최근에 왜 악역만 하는 거야? 절대적으로 일본 원작보다 재밌었어. 스마트폰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할게요. 몰입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저런 일들이 벌어지다니. 스마트폰 하나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인 만큼 도둑 맞으면 멘탈이 나갈 거야. 무섭지만 긴 머리에 안경 쓴 모습이 멋있어 보여. 항상 느끼지만 한국 영화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 한국 특유의 멋진 영상미가 굉장했어. 시완씨가 보기 드문 캐릭터로 나와서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박호상씨가 무사한지 마지막까지 초조했어요. 일본판을 안 본 상태에서 한국판을 봤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영화였어. 한국 쪽이 전자제품이 발달해서 그런지 몰입감이 좋았습니다. 일본판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생각나지 않지만 아마 한국판 쪽이 임팩트가 있었어. 스마트폰이 필수 불가결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영화 소재로 끌어냄으로써 스마트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네요. 안쪽에 카메라 스티커라도 붙여줘야겠어. 일본 오리지널의 플롯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개는 전혀 다른 해석으로 보여준 리메이크 버전. 한국 서스펜스 영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정말 보고 싶었던 작품이야. 일본 오리지널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한국 버전이 훨씬 재밌었고 오싹오싹했어. 임시완은 타이는 지옥이다 때와는 정반대 연기를 보여줬는데 이번 사이코 연기에 흠뻑 빠져버렸어. 역시 한국 영화라서 그런지 일본보다 훨씬 다크한 내용이었어. 일본판과 대략적인 스토리라인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판이 더 재밌었어요. 설정 등도 알기 쉽고 스토리에 몰입하기도 편했어. 영상미도 한국 쪽이 훨씬 좋아. 시완씨가 이런 역으로 나오는 건 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연기력 자체는 완전 미친 것 같아. 일본판 리메이크인가 소설 베이스인가 했더니 거의 다른 영화였어.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고 하는 설정은 같지만 긴박감이 훨씬 좋았어. 한국은 인터넷이 일본보다 생활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괜히 그렇게 느꼈을지도 몰라. 디지털에 의존하는 세상도 무섭다고 하면 무섭지만 또 사이코 역으로 나온 임시완이 섬뜩하기 짝이 없어. 그 사이코패스에 관한 배경 묘사가 다소 싱거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뭐 본줄거리에서 크게 벗어나 버릴 수도 있으니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분실물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100점 만점을 줄 만큼 좋은 작품이야. 일본판도 꽤 좋았지만 이번 한국 버전은 원작에서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이 전부 개선되어 있어서 좋았어.
일본 쪽은 확실히 페이스북 같은 걸 사용해서 젊은이들의 인식이 낡았다고 느꼈는데 그게 없는 것만으로도 몰입도가 달랐어. 대하 드라마의 시대 고증이 올바르면 몰입도가 높아지듯이 현대의 최신 앱이나 서비스를 다루는 작품에 대해서도 시대 고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극중 임시완 오빠는 사이코지만 너무 잘생겼어. 일본 오리지널 영화는 본 적 없기 때문에 보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리고 긴장돼서 재밌게 봤어요. 스마트폰은 엄청 편리하고 훌륭한 물건이지만 난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에서 20대를 보내고 싶었어. 정보가 발달된 현 시대에서만 만들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일본 버전보다 리얼리티가 있어서 좋았지만 범인의 범행 동기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아쉬웠어. 처음부터 범인이 누군지 알아도 엄청 긴장되고 무서웠어. 임시완은 비상선언대와 마찬가지로 사이코 계열이 엄청 잘 어울려. 이제 평범한 연기를 해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 처음부터 범인이 누군지 대충 눈치채게 해주는 느낌이 일본과 달라서 재밌었어. 스마트폰에 있는 개인정보가 털리는 건 정말 무서워요. 남이 역의 천우희는 극중 긴장감을 짊어져야 하고 비록 그녀의 캐릭터가 영화 속의 모든 남자들을 능가하지만 우리는 그녀를 자극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세부사항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불길한 영화야. 이 영화의 단순하고 따분한 오퍼닝은 새로운 코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것은 사이버 보안과 전화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로 작용할 수 있지만 불길한 낯선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크리프 요소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익한 영화야. 휴대폰이 시야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두려움을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어. 이 영화는 감시 스릴러나 공포의 공간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건 아니지만 공포를 몰아내기 위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임시완과 천우희가 뛰어난 연기를 선보이고 있어. 인생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절망적인 일은 거의 없지만 김태준의 무미건조한 새 스릴러 영화는 솔직히 실망스러워. 사이코를 연기한 임시완의 표정 연기가 일품입니다. 임시완은 사이코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이코가 되었습니다. 임시완이 너무 무서웠어. 그리고 우희는 너무 귀엽고 좋은 배우야. 희원도 그렇고. 이 영화를 보고 휴대폰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비밀번호도 빨리 바꿔야겠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실생활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고 신뢰하는지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영화는 나의 모든 정보가 휴대폰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영화와는 전혀 관련 없는 질문이지만 여주인공이 사용하는 폰은 삼성 갤럭시 S20 플러스인가요?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고 휴대폰 보안 설정을 초기화한 후 다시 설정했습니다. 너무 무섭네요. 한국에서 이런 짓을 하는 사이코패스는 정말 무섭고 재밌습니다. 경찰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인지 모르겠네요. 이 영화의 교훈은 수상한 사람에게 절대 핸드폰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안 봤지만 영화 제목만 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한국 작품은 실제로 있었던 일 또는 사회 문제를 소재로 다루고 있어서 공감할 수 있지만 태국은 맨날 낡은 소재에 따분하고 폭력적이야.